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이주입니다. 교통사고 후에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면 수술도 걱정이지만 그 다음이 더 고민이죠. 지금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으로 빨리 합의를 해도 될까?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섣부른 조기 합의는 나중에 재활이 길어지거나 무릎 불안정, 운동 제한이 남는 경우에 본인 스스로에게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십자인대 파열이 어떤 손상인지, 수술 직후 괜찮아 보이는 시점에 합의를 하면 왜 위험한지, 그리고 손해배상금, 즉 합의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치료비, 향후 치료비 일실수익, 위자료 등 항목별로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후 십자인대 파열로 인해 후유장애가 남았거나 보험사와의 합의금이 적정한지 고민되신다면 혼자서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십자인대 파열이란 어떤 부상일까요? 우리 무릎 안에는 앞뒤로 십자 모양으로 교차하는 두 개의 인대가 있습니다. 바로 전방 십자인대와 후방 십자인대요. 이 인대들은 무릎 관절을 단단히 잡아주는 핵심 구조물로 걷거나 뛰거나 멈출 때 무릎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탱하는 역할을 합니다.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원인은 다양한데요. 축구, 농구, 스키 같은 격한 운동 중 급격한 방향 전환이나 점프 착지 동작에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교통사고처럼 무릎에 강한 충격이 가해지는 상황에서도 자주 생깁니다. 특히 운전석이나 조수석에서 무릎이 대시보드에 부딪히는 대시보드 인저리는 후방 십자인대가 끊어지는 대표적인 교통사고 손상 유형인데요. 파열 순간에는 뚝 하는 소리나 무릎이 빠지는 느낌이 들며 곧바로 심한 통증과 붓기, 무릎의 불안정성이 동반됩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MRI 검사가 필요하고 완전 파열인지 부분 파열인지에 따라 치료 방향이 달라지는데요. 십자인대가 자연 치유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인대 재건술을 시행합니다. 하지만 수술이 끝났다고 바로 이전처럼 회복되는 건 아닌데요. 통상 6개월에서 1년 이상 꾸준한 재활 치료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관절의 안정성과 운동 능력이 얼마나 회복되냐에 따라서 후유장애로 평가받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십자인대 파열 수술을 받고 어느 정도 회복되면 이제 괜찮은 것 같으니까 합의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바로 그 조기 합의가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기에 합의를 해버리면은 이후에 발생하는 후유장애에 대한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무릎은 시간이 지나면서 기능이 달라질 수 있고 재활 중 예기치 못한 관절의 불안정이나 운동 제한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미 합의를 끝내버리면 설령 이런 후유장애가 생기더라도 사건이 종결됐다는 이유로 더 이상의 추가 청구를 할 수 없게 되는데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손해를 최소화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 비교적 증상이 안정된 시점에 향후 치료비까지 포함해서 드릴 테니 지금 합의하시죠. 이런 식으로 조기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겉으로 보기엔 제시 금액이 커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후유장애로 인한 상실 수익액 등이 제대로 산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건이 종결되어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즉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재활과 신체적 불편함을 겪게 되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큰 손실일 수 없는데요. 그래서 합의는 절대 서두르지 말고 무릎 상태가 완전히 안정되고 후유장애 정도가 명확히 평가된 이후에 합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때는 보상 과정에서의 판단이나 손해 계산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교통사고 후 십자인대 파열이 발생하면 합의금은 단순히 치료비만 계산해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크게 보면 치료비, 향후 치료비, 휴업 손해액, 위자료, 그리고 후유 장애로 인한 상실 수익액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치료비는 실제로 지출한 병원비를 기준으로 하고 향후 치료비는 앞으로 추가로 필요한 수술이나 재활치료, 물리치료 등의 예상 비용을 포함합니다. 이번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한 부분은 휴업 손해액으로 평가되며 여기에 부상 정도나 정신적 고통을 고려한 위자료가 더해집니다. 하지만 합의금의 규모를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후유장애에 따른 상실 수익액입니다. 십자인대 파열 후 무릎의 불안정성이나 운동 제한이 남아 후유장애 진단서가 발급될 경우 그 장애 정도에 따라 노동능력 상실률이 인정되고 장애 내용에 따라 손해배상금이 크게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 같은 십자인대 파열이라도 수술 후 완전히 회복되어 장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은 단순히 치료비나 위자료 수준에서 보상이 끝나지만, 반대로 무릎의 불안정성이나 운동 제한 등으로 후유장애가 인정된다면 그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률이 반영되어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보상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후유장애 정도를 평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에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어찌 보면 큰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충분한 치료와 재활을 통해 상태가 인정된 뒤 장애 여부가 명확히 확인된 시점에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훨씬 현명하겠죠. 교통사고나 각종 사고로 십자인대 파열이 발생했다면 피해자 입장에서 조기 합의는 절대 금물입니다. 충분한 치료와 재활을 통해 상태를 정확히 평가하고 정확한 손해액 산정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십자인대 파열은 회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치료 경과에 따라 무릎 기능의 제한이나 불안정성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 판단하기보다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합리적인 합의 시점과 보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순사TV로 문의를 주신다면 복잡한 절차와 어려운 계산 과정까지 제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